백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브리트 차이나 코드.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모셔야겠죠? 저희의 메마른 중국어를 촉촉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중국어계의 모이스처라이저 페이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촉촉해. 와, 너무 좋죠. 좋아요. 저 평생 들어볼까 한 소식어를 오늘은 또 중국어계의 모이스처라이저네요. 정말 오늘도 중국하고 촉촉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이 남자가 없으면 차이나 코드라고 외칠 수가 없죠. 네. 차이나 코드 사랑하는 남자 조페고 지한 씨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도 좀 이런 거 좀 해줘요. 모이스처라이저 같은 거. 네, 그냥 빨리 가세요.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아,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쌈박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마치 콤보처럼 원플러스원처럼 또 나오신 김용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2살 대학생 김명입니다. 네, 반가워요. 얘기 꼭 안 해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거든요. 그렇게 22살이라고 얘기하시죠. 네. 미용 씨 이제 개학했겠네요? 네. 네,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어때요? 사실 방학 기간에도 많이 갔어가지고 막 어색하거나 싫지는 않은데 네네. 오랜만에 본 친구들 중에 조금 낯선 얼굴들이 좀 아, 있더라고요. 지금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봐요. 네. 네. 아닌 것 같은데. 오랜만이어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뭔가 의학의 힘을 좀 빌린 친구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잠깐. 네.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살을 많이 빼고 예뻐진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운동을 했나 봐요. 맞아요. 네네. 꼭 여름방학 때 다이어트 독하게 해서 환골탈태 수준으로 빼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 만약에 중국에서 그랬으면 돈 벌었을 거예요. 네? 그래요? 저는 뭐 세상에 살 빼는데 오히려 뭐 돈을 쓰지 돈을 벌 수 있는 건 안 되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돈을 벌 수 있는 아이 이거 다이어트면 저는 당장 시작할 거예요. 많이 돼요, 이거? 아니, 안 돼요, 세상에. 몸무게를 줄인 만큼 상금을 드립니다. 네? 네, 지난달 충칭의 한 대학에서 한 달 동안 체중 감량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근데 이 상금의 위력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재학생 총 997명이 참가했는데 그중에 328명이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와. 줄인 몸무게를 다 합쳐보면 1320kg 정도 된대요. 대박. 이거 약간 1320kg? 네. 약간 평균이 4kg 정도 되는 네, 거네요. 그렇죠. 네.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이 역시 대가가 있으면 맞아요. 좀 마음이 가짐이 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아니, 그럼 중요한 게 돈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게 뭐 키로당 뭐 얼마도 안 될 테고, 예. 그러니까. 네, 아니, 얼마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아, 그래요? 키로당 1,250원 정도. 뭐 정육 정도 하는 세상에. 금당 저기 500g 있는데 더 드릴까요? 아니 500원 근데 딱. 이게 일정 몸무게 이상 빼면 보너스라는 게 있어서 와, 진짜? 네, 어떤 학생은 20kg 정도를 뺐는데 거의 한 5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해요. 대박이네요. 와, 대박. 네, 대단하다. 우리도 뭔가 상금 제도를 대단하다.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어? 이제 상금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네. 좀 줄리안하고 보민 씨가 이 공부 열심히 한다. 네. 그러면 상금 준다. 약간 이러면 왠지 되게 의욕이 생겨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작비가 줄리안한테 좀 많이 가가지고 출연료로. 그러세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없어서 상금은 없다고. 예. 아, 그런 오히려 거였어요? 줄리안이 좀 우리한테 자, 저희가 출발할 시간 되지 않았나요? 예. 출발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大家好，我是朱利安。各位晚上好，我是黄宝美，欢迎收看中国密码。 하여튼 제가 좀 진짜 좋아하는 시간이 네. 이 중국어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저번에 조금 실망했어요, 사실은. 왜요? 아니 요새 제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거 왜 배웠냐고 이런 얘기하더라고. 중국에서 네. 금액 말하지 않고 그냥 QR코드를만 사용한대요. QR 코드 딱 찍고 바로 금액이 나오고 하니까 알 필요 없다. 왜 배웠냐? 이래가지고 약간 좀
기분이 서러웠어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현재 중국에서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모든 결제가 다 가능한데요. 온라인몰에서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네, 핸드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되게 신기하다. 맞아요. 우리 예전에 핫이슈 시간에 이제 구걸도 QR코드 시대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중국의 QR코드 사용이 보급화됐다는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중국 언론은 구걸 통해 알리페이, 위챗페이 QR코드를 붙인 채로 구걸하는 왕 씨의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그러면은 저희 금액 묻고 답하는 거 괜히 배운 거 아닌가요? 왜? 왜? 괜히 배웠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 모든 물건들 다 바코드도 있고 금액이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그 말 달고 살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물건을 살 때가 아니라 예를 들어 친구가 와 보면 너 오늘 옷 되게 예쁘다 이거 얼마야 그랬는데 QR코드를 찍어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야? 네, 네, 그래서 야, 괜찮네.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또 괜히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사실 그런 거면은 진짜 정이 없죠. 좀 그렇죠. 약간 기술의 발전. 의존하고. 맞아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또, 예, 이런 것도 매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 재하 씨가 저랑 정말 마음에 딱 맞는 소리를 해주시네요. 좋아요. 네, 역시 세상에 괜한 배움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왕 배우는 거 또 완벽하게 한번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아,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금액 묻고 답하는 거 배웠었는데요. 자, 제 손에 있는 이 금액들, 이것들을 말하는 중국의 화폐 이름이 뭔지 기억하세요? 네. 웬 위에. 오, 비슷한데요. 런민비. 런민비라고 했었어요. 런민비. 런민비에는 이렇게 유엔화들이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네. 6종류가 이렇게 있었죠. 네. 총 6종류가 있었고요. 유엔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카이라고 와, 합니다. 맞습니다. 카이라고 와, 합니다. 맞습니다. 콰이라고 카이, 말합니다. 이 카이. 맞아요. 그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 건데요. 작은 단위의 돈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1위안은 이 콰이. 2콰이. 그쵸? 2콰이. 이 카이. 2콰이. 같이 해볼게요. 2콰이. 콰이. 그리고 보라색의 이 우콰이. 예쁜 돈은 5콰이. 우콰이. 네, 근데 우 하지 말고 5콰이. 우콰이. 5콰이. 好. 얘는 10콰이. 10콰이. 그리고 금액이 커지고 있어요. 20콰이. 와, 줄리안 씨가 해도 되겠어요. 20콰이. 20콰이. 네, 좋습니다. 금액이 점점 커지죠.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색깔도 비슷하죠. 네, 50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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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얘는 그냥 바이콰이 하면 안 되고 이바이. 그렇죠. 200콰이. 200콰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거 말고 그 크게 작았던 그 지아오 그 원래 말할 때는 마오라고 했던 그거 맞죠? 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네, 이게 화폐는 지아오라고 써져 있지만 회화체에서는 마오라고 읽어요. 네, 문제 하나 드릴게요. 이 마오가 10개면 얼마일까요? 이웬. 콰이. 네, 둘 다 맞아요. 맞아요. 네, 오, 2元도 맞고 2콰이도 맞죠? 네, 다 맞아요. 한 문제 더 드릴게요. 네. 5마오가 4개면 얼마일까요? 20콰이. 저희 너무 무난한 아닌가요? 네, 2위안이니까 네. 얼파이. 콰이. 얼콰이. 콰이. 아, 콰이. 얼콰이. 얼콰이가 맞을까요? 얼비야. 아니에요? 얼콰이. 맞잖아요. 하나 둘. 얼콰이. 2위안. 그렇죠. 이과이. 땡 틀렸습니다. 우리 시간 말할 때 EDN 다음에 몇 시예요? 아, 양. 그렇죠. 얘도 개수로 2개를 얘기하는 거니까. 양이구나. 그렇죠. 량콰이 량이야, 정답입니다. 진짜? 량콰이. 양콰이. 네, 좋은 틀림이에요. 네. 가만히 있기를 좀 잘하지 못했네요. 예. 있을 걸. 아, 동전도 있었잖아요. 네, 동전은 2毛, 5毛, 2块가 있었죠. 네. 네, 그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这是1毛, 얼마? 2毛. 这是5毛, 5마. 5마. 这是1块. 2콰이. 좋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여러분도 확실히 이해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말고 돈을 제가 임의로 막 조합해 볼 거예요. 너무 어려워, 오케이. 이거. 네, 예. 그리고 이제 호명을 드릴 테니까 호명당한 학생분께서 단독샷 받으시면서 오.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난다. 황바오메이. 황바오메이. 是我有多少钱?你有 저기 중간에가 뭐예요? 아, 5원, 그러면 26이네요. 네, 26이죠? 20 여기 뭐였지? 위에. 有1、2、3、4、5、6、6块
맞아요. 26块. 정말 초급자분들 너무 신기한 게요. 7, 8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항상 7을 얘기하려면 2, 2, 3, 4, 5, 6, 7.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9 나오면은 네. 2, 2, 3, 4, 5, 6, 7, 8, 7. 네, 빠른 속도였어요. 여기 뭐였지? 위에. 1, 2, 3, 4, 5, 6. 6. 그럼 이번에는 금액을 좀 늘려가지고 네. 줄리안 씨에게 물어볼게요. 줄리안, 这是多少钱? 아, 지금 60 그리고 6이 아니에요. 맞나요? 어, 36. 36 아, 그러면? 그럼 30 6块. 很好, 36块. 그리고 재한 씨는 공부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네. 난이도를 쉽게. 좀 줄여서 多少钱? 5块. 맞아요. 5块 곤란해요. 5块. 아, 5块. 맞아요. 예. 5块라고 쓰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아쉽네. 네. 그래요. 이렇게 다시 한번 짚고 가니까 확실하게 더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액을 말하는 방법을 배웠더니 이제 막 좀 쇼핑 욕구가 막 솟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제 막이요? 왜 네. 이제인 것처럼 얘기해요? 아까부터 지금 항상이었는데. 네, 이번엔 또 보미 씨랑 통했네요. 네, 제가 물건을 살 때 필요한 중국어 알려주세요. 그렇죠.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이 마침 쇼핑 중국어입니다. 네, 금액을 말할 때 알아둬야 될 표현들 몇 가지만 좀 짚고 갈게요. 네. 네, 근데 그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뭐 깎아주세요, 비싸 이런 중요해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전에 금액을 말하는 게 되게 우리 쉽다고 방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배워간 것들 현지에 직접 가보면 중국인들이 배운 대로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지인들은 말하는 습관이나 예외 사항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재한 씨 너무 잘해주셨는데 아까 얘 이콰이 네. 얘는 5块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많은 중국의 라오반들께서 2块钱, 네? 2块钱, 5块钱? 5块钱 돈 네,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금액을 얘기할 때 뒤에 젠을 붙여서 얘기를 해왔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금액을 얘기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100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을 얘기할 때에는 뒤에 단위까지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요. 만약에 130 위안이다 하면 130 그리고 맞아요. 100 아, 이바이산 카이 안 하고 네. 이바이산 180 위안이다 하면 180 이러고 300 100 넘는 순간부터 그렇게 네, 하는 거죠? 100 넘어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350 위안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쌈바이 산바이우. 오, 네, 맞아요. 산바이우 그거 같은데요? 네. 기억할 게 늘어날수록 되게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요. 네. 기분 타실 거예요. 하고 계신데요. 그럼 산바이우잖아. 근데 산바이우도 350이랑 305 헷갈릴 것 같은데? 맞아요. 305 많은 어떻게 해요, 외국 그러면? 친구들이 이걸 진짜 어려워해요. 정말 어렵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보면 얘는 130이니까 130이잖아요. 네. 130.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130을 들으면 2바이하고 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3. 103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숫자 0을 가지고 와야 돼요. 숫자 0은 중국어로 링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네, 링! 링은 멋있네요. 이렇게 표현해요. 링같이 생겨서. 네, 링. 그렇죠. 링. 네. 네, 맞아요. 링처럼 생겨서 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305원을 얘기하려면 쌈바이 링. 오. 라고 해야 되고요. 진짜로? 네. 305.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위안이랑 2위안이 따로 있다. 그러면 이 바이 링 링. R 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30은 리바이산 그리고 103은 리바이 링산 맞습니다. 거죠? 왜 이렇게 잘해요? 진짜 쇼핑 중독 맞네. 숫자를 안 외웠는데 갑자기 돈이 대단하네, 생기니까 진짜. 숫자를 잘해요. 제일 잘해요. 또 술 사 먹으려고. 아니에요. 원래 언어는 실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끼면 좀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보미 씨가 곧 중국어 숫자 여왕으로 등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액을 말하는 방법에서 마지막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20위안만 딱 있을 때가 아니라 여기 뒤에 여기 딱 껴있을 때가 있어요. 네, 나와 있죠. 그러면 아까는 조금 번거롭게 20块, 2마오까지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 단위는 생략할 수 있어서 20块 2까지만 하셔도 괜찮아요. 20块 20块 2 약간 이렇게. 점 이건 맞아요. 뜻이네요. 그 점 뒤에 있는 마지막 단위는 생략하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진짜? 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주의사항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 100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을 얘기할 때에는 뒤에 단위까지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요. 만약에 130 위안이다 하면 130
그리고 맞아요. 100. 아, 이발산 카이 안 하고 네. 이발산. 숫자 0을 가지고 와야 돼요. 숫자 0은 중국어로 링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네, 링. 링은 멋있네요. 이렇게 표현해요. 링 매칭해서. 네, 링. 링. 네. 네, 맞아요. 대기안이랑 이유안이 따로 있다. 그러면 이바이 링 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위안만 딱 있을 때가 아니라 여기 뒤에 여기 딱 껴있을 때가 있어요. 네, 나와 있죠. 그러면 아까는 조금 번거롭게 20块 2마오까지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단위는 생략할 수 있어서 20块 2까지만 하셔도 괜찮아요. 20块 20块 2. 드디어 저희가 쇼핑할 수 있는 그럼 이제 모든 거 다 가졌나요? 그렇습니다. 이쪽 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렛츠 고! 아, 좋네요. 네, 2주 동안 배운 내용만 잘 기억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쇼핑하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회사 동료에게 선물할 것을 좀 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연습은 언제나 실전처럼 해보는 게 좋겠죠. 네. 네. 네, 그럼 우리 영어방 줄리안 씨가 판매원 역할을 오늘 해주시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쇼핑왕 보미 씨가 쇼핑을 손님 역할을 해주시는 네. 걸로 한번 해볼게요. 대신에 이거 하시기 전에 중요한 문장부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필요한 거. 그 마트에 들어가기 전에 꼭 알고 가야 되는 문장부터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그 줄리안 씨가 필요한 말은 손님이 와서 두리번 하고 있으면 네. 뭐 필요하세요? 라고 뭐 질문을 해야 필요하세요, 되니까 손님? 이거 우리가 다 배웠던 거예요. 你要什么? 아, 니 야오. 야오 셔마. 네, 你要什么? 你要什么? 어? 네, 그 표현이 꼭 필요하고요. 네. 야오니. 오. 갑자기 지금 또 쇼핑하기 전에 깎아달라고 이미 받았어요. 그런 것 좀 네. 하시면 안 됩니다. 술 많이 마셔가지고. 아닙니다.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네, 누군가가 你要什么라고 물었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걸로 할게요 해야 되니까 我要这个. 我要要这个. 네. 저거 필요해, 이거 손가락만 있으면 쇼핑할 수 있어요. 我要这个. 我要这个.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때 이제 몇 개 필요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되니까 네. 너는 필요하니 몇 개 순서대로 쭉 조합해 보시면 돼요. 你要几个? 几个? 你要几个? 기억하고 계시네요. 你要几个? 그러면 답변을 해볼까요? 한 개만 필요할 경우에는 我要 이거. 맞아요. 근데 이거 하지 않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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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개만 주세요. 我要 이거. 이거. 我要 이거. 마지막 질문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까요? 아까 多少钱? 맞아요. 多少钱? 多少钱? 그러면 아까 연습했던 금액을 말씀하셔가지고 물건을 팔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배운 문장을 활용해서 저희가 물건을 한번 사고 팔아볼까요? 그럴까요? 这是什么？好吃吗？ 아, 好吃,好吃. 저 非常好吃.哦，我要这个，多少钱？ 아, 저거 250. 250. 어. 엄청 비싼데요? 어? 250. 250. 250. 不250. 250.不250. 250. 저거 205. 200. 250. 아, 谢谢. 그냥 말 못해서 주신 거예요? 예뻐서 민기 좀 쓰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이거는 드렸습니다. 이발 아이고. 위무도 아닌데, 그죠? 이발 마흔이에요. 네, 마음을 가지고 정말 너무 아파요. 아, 어디 갔지? 저의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우파이 어디 갔죠? 아, 정말 우파이? 너무 하시네요. 아무리 민기 쓴다 이발 해도 못하는데. 네. 너무 쓰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이에 재한 씨가 또 슬쩍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에이, 거기 있는 것도 다 주세요. 아이, 거참 진짜. 그거 없어요? 없어요. 돈 잘 받는 거 맞죠? 지금 이제 그 빠이하고 우가 있는데 네,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있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보미 씨가 한 백수 위인 것 같아요. 지금 받으신 거는
백이안하고 우마오를 받으시죠. 마오였구나 이거. 그러니까 지금 49.5화가 부족한 거죠. 네. 원래는 이제 그 우라고 하니까 50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 그럼 마이 이거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줘야 되는데 우콰이도 아니고 우마우를 우콰이도 아니고 네, 우마우를. 주네요. 표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쇼핑 잘하시네요. 네. 양아치 아니에요? 세상에. 네, 어디 가서 한국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스미마생.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보미 씨가 되게 잘하셨어요. 흥정을 아주 잘하셨는데 네. 저희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흥정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도 그 물건 값을 깎고 뭐 그런 게 있나 본데 뭐 그렇죠. 이거 배워야죠. 일단 필요한 문장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네. 좀 정직한 흥정, 네, 바람직한 흥정의 표현들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네. 번째로 어떤 금액을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네. 비싼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너무 비싸요라는 표현을 해야 하니까 너무 비싸요는 중국어로 타이꾸에러. 타이꾸에러. 미간을 좀 짚으려 주시고 조금 불쌍한 느낌을 첨가해서 타이꾸에러. 타이꾸엘러. 타이쿠에러. 그렇게 하면 싸움 날 것 같아요, 아, 예, 재한 씨. 예. 네. 타이꾸에러. 타이꾸엘러. 맞습니다. 너무 비싸요라는 표현이고요. 네. 타이 셔멀러 하면 그게 너무 꾸에이 비싸다가 합쳐져서 타이 꾸에러 타이꾸에러. 너무 비싸요. 그럼 다음 표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비엔이 디알바. 비엔이 비엔이 디알바. 피엔이 달바. 네, 제가 처음 재한 씨를 만났던 날 재한 씨가 저한테 처음으로 했던 말이 아, 그래요? 이거였어요. 아마 기억나요. 네, 저와 아니면 들어봤다 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페이미니. 네? 페이미니. 뭐예요? 네, 싸게 파시오. 비엔이. 피엔이. 아, 피엔이군요. 네, 하필 아는 그 한 단어가 비엔이 싼 거. 저하고 아직 일면식이 없는 상태였고 제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중고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네네. 저한테 비엔이 디알바 그래요?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때 그때도- 중고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네, 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그 네. 기억이 나는 게 선생님 이름이 페이라 가지고 아, 제가 갖고 그래서 온게 이 말이었거든요. 페이 디알바 뭐 이렇게 했나 봐요. 네. 지불하려고 제가. 네, 어쨌든 우리는 잘 까먹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해볼게요. 네. 비엔이 디알바. 페이 알바. 네, 비엔이가 싸다. 이디알 좀 해주세요. 비엔이 디알바. 피엔이 디알바. 네, 그러면 좀 싸게 해주세요라는 표현이에요.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네. 비엔이 디알바. 피엔이 디알바. 두 문장을 한꺼번에 마지막으로 타이꾸에러. 타이꾸에러. 비엔이 디알바. 피엔이 디알바. 좋습니다. 아,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약간 경험상 해외에서 살면 특히 막 제가 외국인잖아요. 한국 갔을 때 뭐 너무 비싸다 이런 것보다 선생님 너무 미인이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로 돌려가지고 하는 게 되게 잘 좀 네, 똑똑해. 소통률이 좋거든요. 소통률 좋구나. 그럼 약간 중국어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막 라오방, 니非常漂亮. 캐닝이 날 봐. 알려주세요.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먹히나요?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네. 하지만 저희는 고품격 비즈니스 중국어 차이나 코드니까 아, 네. 네, 이런 표현 하나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야? 我是老顾客优惠点吧我是老顾客优惠点吧 무슨 어? 뜻인가요? 我是老顾客优惠点吧 나는 오래된 고객이니까 라오 단골이니까 아, 네, 좀 싸게 해주세요. 我是老顾客有点吧.优惠 근데 본 적이 없는데. 가게가 생긴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가게가 생긴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차피 라오반도 우리를 잘 기억할 수 없을 거예요. 아. 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가장 라오반들이 속아주던 말, 네, 라오반도 알겠죠. 너무 얼굴이 이렇게 낯서니까 네. 속아주던 말, 我是老顾客. 아, 진짜로 그래요? 네, 네. 속아주는 네. 말. 라고. 아유, 저 다 단골이에요.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 알지만. 같아요. 네, 아, 저 그렇구나. 단골이에요. 깎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보미 씨가 이제 물건 값을 안 깎고 그냥 샀잖아요. 그거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사보는 건 어떨까요? 아, 깎는 것까지? 네. 아, 좋습니다. 아까 솔직히 깎긴 했으나 네, 뭐 제대로 인도적이지 깎는 않았던 네. 제대로 한번 좀 깎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꼭 네. 제대로 된 금액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된 라오반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这是什么？好吃吗？好吃，很好吃。哦，我要这个，多少钱？啊，这个70块钱。哦，太贵了，我没有钱，太贵了，我没有钱，骗你点吧。
我的妈妈喝，我的妈妈喝，喝。就变一点吧。在60块钱快点60块钱。 ，60块钱。 60块钱，再便宜点吧。再我的妈妈喝多，再我的妈妈喝多。再啊，55，哦，谢谢， 55块谢谢钱啊，55，啊55块钱55 ，55块钱。来，谢谢。谢谢，老板，你很帅哦，啊，你的很漂亮。谢谢。아니 가격을 깎으니까 진짜 훨씬 더 실제 상황 같네요. 제대로 했네요, 이번에. 네, 너무 잘하셔서 놀랐어요. 네.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발음 몇 개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갑자기 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워더마마 흐어 나왔거든요. 아, 오랜만에 배고프니까. 맛이 나니까. 네, 우리 어머니는 막 흐어 아니고 我的妈妈어머니가 배고파하고 계세요. 네, 어머니 배고프다고. 왜 돈을 가겠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았네요, 그죠? 네, 그리고 알려드리지도 않았던 더 깎아주세요. 우리 보미 씨 덕분에 배웠네요. 더 깎아주세요. 짤 비엔이. 就便宜点吧。再便宜点吧。再 네, 이때 짜이 비엔이리안의 짜이는 짜이 찌엔 할 때 그 짜이예요. 똑같이 네, 있어요. 다시 깎아주세요. 다시 보자니까. 다시? 네, 다시 깎아주세요. 지금 깎은 거에 다시 One 깎아주세요. more time 이런 거예요. 네, 알고 하신 거죠? 네, 알았죠. 네, 알고 하신 거죠. 네. 좋습니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너무 비싸요라는 표현을 해야 하니까 너무 비싸요는 중국어로 타이꾸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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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꾸엘러. 비엔이가 싸다. 이디알 좀 해주세요. 비엔이디알바. 비엔이디알바. 좀 싸게 해주세요라는 표현이에요.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네. 비엔이디알바. 고품격 비즈니스 중국어를 지향하는 차이나 코드. 오늘의 비즈니스 중국어 한마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한 문장을 꼭 기억해야 할까요? 네, 중국 출장길에 오른 우리 보미 씨와 줄리안 씨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지인들 선물을 사러 갔어요. 네네. 근데 보미 씨가 심사숙고 끝에 선물을 딱 골랐는데요. 이때 어떤 중국어를 쓰면 좋을까요? 미용 씨? 我要这个多少钱? 아, 我要这个多少钱? 네, 전 이걸로 할게요. 얼마예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비싼 거예요. 우리의 보미 씨, 라오반에게 당당하게 또 한마디 합니다. 太贵了,便宜一点吧. 太贵了,便宜点吧. 너무 비싸요. 싸게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아이 이렇게 싼 거 많이 배우니까 뭐 중국에 가서 굶지 않고 뭔가 사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렇게 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금 계속 금액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뭐 쇼핑하는 거 갖고 이런 거 다 배웠는데 네. 네. 근데 가끔씩 좀 왠지 중국에서 듣기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약간 뭐 부자 되세요. 약간 이런 말 있잖아요. 맞아, 네. 맞아, 맞아. 되게 부자 기분 되세요. 좋은 말 있을 것 같은데. 네. 중국어로 부자 되세요를 얘기하고 싶으실 때는 네. 恭喜发财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꽁시파차이? 恭喜发财. 뭐? 파이차이. 꽁시파차이? 恭喜发财. 느낌은 네, 꽁시파차이? 우리말로 대박 나세요 같은 느낌이에요. 파차이. 손이 막 올라가는 네, 거. 꽁시 네네, 파차이. 이렇게 하시면 이게 돼요. 흔들어야 되고. 네네네. 돈이 막 꽁시파차이. 들어오라고 꽁시파차이. 꽁시파차이. 그러면 제가 시청자분들도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따자 외치면 여러분들이 꽁시파차이 좋아요.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시는 걸로 할까요? 네. 진심을 담아주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따자 꽁치파이차이. 꽁치파이차이. 전 이걸로 할게요. 얼마예요? 我要这个多少钱? 我要这个多少钱? 우리의 보미 씨 라오반에게 당당하게 또 한마디 합니다. 너무 비싸요. 싸게 해주세요. 太贵了,便宜一点吧. 太贵了,便宜点吧. 대륙을 뒤흔든 중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어떤 성적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동안 크고 작은 중국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홍콩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생소합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홍콩 기업이라고 하면 다들 생소하실 텐데요. 네. 브랜드명을 딱 들으시면 다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래요? 제일 유명한 브랜드 혹시 지오다노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세상에 지난번에 역 앞에 서랍에 있잖아요. 네, 한국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 레노버가 중국 건지도 몰랐는데 지오다노가 홍콩 건지도 네. 전혀 진짜 한국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와, 정말 대박. 여기 나와서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진짜 쌤. 네, 아마 여기도 아시지 않을까요? 저는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사러 네네. 많이 가거든요. 네. 왓슨스라고 혹시 왓슨스. 네. 야, 세상에 가끔 들어가서 군것질도 하고 막 세상에 별거 다 샀던 곳이 홍콩 기업이었더라고. 와, 충격적이네 진짜. 저도 홍콩 여행 갔을 때 알았거든요. 네. 홍콩에서 쇼핑하면 꼭 들리거든요. 아, 그렇죠. 만약에 진짜 홍콩 가니까 되게 많았는데 네. 그렇다고 많았다고 홍콩 거라고 생각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왓슨스 드럭스토어가 거기 홍콩의 제일 큰 기업의 소유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기업 어떤 이름인가요? 네, 바로 청쿵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왓슨스 이외에도 아주 많은 사업 분야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우리가 1달러를 쓴다. 그러면 그중에 50센트가 이 청쿵 그룹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아주 엄청난 기업이죠. 50%다 가져간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네. 네, 오늘도 엄청난 기업을 물어버린 것 같은데요. 이 홍콩 사람들 하루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기업, 청콩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리포트 함께 하시죠. 이름 청콩그룹, 1950년 탄생. 청콩그룹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리카싱 회장의 일대기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야말로 눈물 없인 들을 수 없고 수첩 없인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리카싱은 1928년 중국 관중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육자 집안에서 부유하게 자랐지만 12살 때 홍콩으로 건너온 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죠. 전 재산 7천 달러를 투자해 1950년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청쿵 플라스틱을 설립합니다. 벌써 20살이 다 했다고?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학교를 그만둔 지 고작 8년 만에 회사를 설립했다는 사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잘 적고 계신가요, 여러분? 네. 청쿵 플라스틱은 몇 년간 극심한 자금 부족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플라스틱으로 완구와 일상용품을 만들었지만 재고만 쌓여가던 어느 날 추락하던 그에게 날개를 달아줄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뭐였을까요? 드라마틱하게도 책 제목은 플라스틱. 거기에 본 내용이 더 드라마틱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회사가 플라스틱 조화 제조에 성공을 했고 곧 대량 생산에 들어갈 거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잡지에 나온 회사에 잠입 취업을 합니다. 우와. 생산직 사원으로 말이죠. 원하는 정보를 습득한 리카싱 회장은 플라스틱 조화 몇 개와 기술이 적힌 노트를 들고 귀국을 했고 몇 달 후에 리카싱이 만든 조화가 홍콩 백화점과 꽃가게에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어허. 이때 회사 이름을 청콩공업유한회사로 변경, 아동용 완구 시장에까지 진출하며 대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죠. 이를 발판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청콩그룹. 그 성장은 아직도 멈추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홍콩 사람들이 쓰는 1달러 중에 50센트가 여기로 이제 간다고 했잖아요. 네. 도대체 사업 확장 영역이 어디까지인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네, 720만 홍콩 사람들의 일상에서 청콩을 벗어날 일상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회장님의 이름을 따서 리카싱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네, 리카싱의 소유인 홍콩 전력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리카싱의 소유인 홍콩 텔레콤을 매일 사용하고 그리고 리카싱의 소유인 슈퍼마켓 파큰샵에서 이제 물건을 사죠. 네,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약품이나 화장품도 이제 그 리카싱 소유인 왓슨스에서 산다고 네. 그러고요. 그리고 전자제품 살 때도 네. 리카싱 소유인 이제 포트리스라는 곳에 산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면 뭐 파리 지옥이 아닐까. 대단한 벗어날 거. 수가 없네요. 아침부터 뭐 핸드폰이 있어야지 뭐 알람을 맞추던 네. 말도 할 텐데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가 다 리카싱 그 핸드폰 회장님한테 만든 플라스틱도 아니에요. 예. 네, 맞아요. 대단하네. 네, 그래서 리카싱은 홍콩에서 샹셴 장사의 신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장사의 합니다. 신. 네, 홍콩에서는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네, 근데 이쯤에서 오늘은 줄리안 씨가 안 물어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은 제가 더 궁금하거든요. 제가 궁금했어 근데 내가 이거 표정하면 안 되는데 아니, 이게 싱쿵도 아니고 청쿵으로. 대체 어떤 뜻인가요? 잠시만요 이거 하나 하려고 하려고 여태까지 걸어오고 계셨구나.
사실 청쿵은 광동어 발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발음이 옳은 발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사전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청쿵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사전에서. 저도 광동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뜻은 한자 뜻은 장지ang, 그래서 장강을 의미한다고 해요. 네. 여러분들이 양쯔강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양쯔강. 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약간 한강 뭐 그룹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대륙을 다 품는 그 장강의 이름을 딱 붙여서 네. 네. 근데 샀다고 제가 보시면 될것 듣기로는 같아요. 지금 현지에서도 중국에서도 이제 그 청쿵 그룹이 있는데요. 그러면 직접 이제 리카싱 이제 그 대표 회장님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진출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냥 왓슨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왓슨스로 중국에서 많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베이징에 동방광장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시아에서 제일 큰 상업군이에요. 이것도 리카싱 회장의 소유 기업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미영 씨, 저 홍콩에서는 그 청콩 그룹 없이 안 돌아가는 게 그게 진짜 실제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청콩그룹에서 이제 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정말 알면 알수록 거대한 기업인데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청콩그룹을 이야기하자면 리카싱 회장의 전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청국 그룹 알려거든 우리 리샤킹 회장님 파헤쳐라. 이번에 그럼 저희가 왠지 리카싱 회장님이 특집 될 것 같은데요. 자, 차근차근하게 저희 키워드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알아볼까요? 네. 키워드 하나. 부동산 투자는 리카싱과 상의하세요입니다. 뛰어난 기지로 플라스틱 조화 제작을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회사를 성공에 이르게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리카싱 회장이 주목했던 것, 그게 바로 부동산 투자였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사실 뭐든지 속전속결입니다. 뭐든지 오래 고민을 하는 법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1958년부터 홍콩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이죠. 네,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홍콩 도심에 12층짜리 빌딩을 지은 건데요.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이를 계기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몇 년 뒤에 중국 문화 대혁명의 여파로 이제 홍콩까지 불안이 번져서 홍콩이 땅값이 폭락하자 그때 사들인 거죠. 네, 이게 어쨌든 말입니다. 그 작전이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부동산이 다시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헐값에 사들인 부동산이 2배 이상의 이익을 남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리카싱의 재산 아니면 또 이제 그 청콩그룹의 자산도 거의 모든 게 다 이렇게 부동산 통해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희 그 남다른 이제 안목으로 부동산 이제 그런 매입하거나 또 개발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항만, 인프라 개발에도 뛰어들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요. 네. 투자 분야가 너무 넓어지자 사실 주위에서는 중국 공산당에게 돈을 뜯길 수도 있다라고 말렸지만 돈을 뜯긴다 해도 결국 내 고향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이 회장님의 안목은요, 부동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리 아시죠? 알죠? 네, 시리의 초기 투자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뭐 이 리카싱 회장이 그 알파고와도 굉장히 인연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아요. 알파고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딥마인드의 창업자가 네. 리카싱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홍콩으로 날아가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인연이 남달랐습니다. 딥마인드가 구글에 인수되기 전에 리카싱 회장이 소유한 호라이즌 벤처스가 딥마인드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기 때문이죠. 네, 근데 2014년에 딥마인드가 구글에 흡수가 되면서 이 호라이즌 벤처스는 수배의 차이를 거두는 놀라운 성과를 또 거뒀다고 해요. 이 때문에 좀 아시아의 워렌 버핏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 워렌 버핏이라는 별명 가지신 회장님들이 조금 많긴 한데 이분만큼은 진짜 워렌 버핏이라는 그 별명 가지기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요새 좀 그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거기서 또 이제 초단기 때부터 좀 이제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사람들이 이제 이 리카싱 회장님 투자하는 거면 뭐 좀 이 기업이 좀 잘 된다. 밀릴만하다 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성향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리카싱 회장의
회장의 투자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 리카싱 회장의 그 운전기사 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로 약 90만 원 남짓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데요. 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좀 그러니까요. 적은 느낌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해왔는데 너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리카싱 회장에게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네. 뭐 회장님 돈도 많으시면서 이제 운전기사 월급은 참 짜게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혹시? 아하, 예. 우리 회장님이 깐깐하시긴 해도 네네. 그럴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퇴직금으로 네. 3억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근데 퇴직금이에요? 그런데 운전기사가 거절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운전기사는 30년 동안 회장님을 모시면서 네. 통화 내용을 이렇게 잘 새겨 들었고 네.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에 조금씩 투자를 해서 이미 30억 원 정도를 모았던 거죠. 네. 이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며 거절을 했다고 하네요. 와. 그 회장님의 그 운전기사네요. 네. 제가 좀 갑자기 좀 새로운 일자리 같은 거를 찾고 싶네요. 네. 저도 굉장히 탐나는 자리세요. 리카싱의 운전기사 괜찮네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2013년도부터는 리카싱 회장이 중국에 있는 부동산을 잇따라 처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화권 부동산 가격이 연일 치솟는 가운데 이제 시대의 흐름과는 역주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쩌면 일종의 경고 신호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이 왕커그룹의 왕스 회장도 SNS에 이 해안을 가진 리카싱 회장이 자산 매각에 나섰다면 조심해야 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뭐 이렇게 엄청난 분과 이렇게 엄청난 회사를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 리카싱 회장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지만 홍콩에서 이제 일을 하셔도 중국 사람이잖아요. 네, 맞아요. 중국에서는 이 기업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일단 이 리커싱 회장에 대한 평가가 되게 높아요. 네. 근데 이제 사업에서의 성공 외에도 이분이 자선 기구를 자기가 가지고 계시거든요. 리자 정지징회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자기가 여태껏 기부해온 돈 액수도 45억 홍콩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평가가 되게 높아요. 엄청나네. 네. 와, 진짜 이 리카싱 회장님 다운 키워드이긴 했는데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지원 씨, 네. 한번 멋있게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키워드 둘. 홍콩의 슈퍼맨 리카싱입니다. 네, 슈퍼맨? 예, 슈퍼맨. 나가리나요? 맞아요. 아니, 정말로 진짜 신기한 게 리카싱 별명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또 하나의 별명이 바로 슈퍼맨 또는 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초인? 네. 초인? 엄청나게 많은 기업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리카싱 네. 회장님이. 네, 1999년 이후로요. 무려 17년 연속 홍콩 최고 부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이 약 37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러한 회장님이 굉장히 검소하다고 하세요. 네, 자동차는 30년 이상, 비행기는 늘 이코노미석을 그리고 식당도 구내 식당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만 원 이하의 양복과 5만 원 이하의 구두를 닳고 다를 때까지 쓰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 회장님이 내년이면 나이가 무려 90세가 된다고 해요. 이제 은퇴 이야기가 다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리카싱의 큰아들인 빅터 리가 후계자로 지목이 된 상황인데요. 올해 말이나 내년에 은퇴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네. 네, 합니다. 현재 청콩그룹의 사업 분야는 토지, 부동산, 항구, 전력, 유통, 판매 분야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넓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해요. 이 세계 5위의 복합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잠시 주춤을 할지, 아니면 세계 1위 자리까지 넘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하여튼 전 세계에서 위상 떨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다음 주에도 계속 얘기가 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대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상사의 말만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될 행동인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또 한국보다 좀 중국에서 좀 이게 그 사업하기 좋은 점 같은 거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업무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한국보다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겁없이 도전했다가 혹시 대표님 보신 사례 중에 좀 힘들었던 케이스? 정책 정보에 대한 미흡이라든지 이제 처음에 초기 세팅 단계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해서
결국에는 이제 오픈도 못 시키고 이제 문을 닫게 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넓고 기업은 많다.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 다양한 기업 문화를 살짝 엿보는 시간입니다. 네, 사실 지난주 봤을 때도 잘생겼다는 생각했는데요. 네. 오늘 또 봐도 또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네. 매 눈으로 한국과 그리고 중국이 너무 다른 그 브랜드 유통 사업에서 지금 계속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유호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유호환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이라서 그런지 그 여유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제 되게 멋있게 양복 입으셔가지고 네. 뭔가 좀 많은 것을 오늘 알려줄 것 같은 네. 되게 전문가의 모습으로 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은 안 떨리시나요? 아니요, 그건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브리핑하고 설명 같은 걸 하면 전혀 떨리지가 않는데 네. 네네. 차이나 코드에 와서는 좀 살짝 떨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보미 씨와 페이 쌤 계시니까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하고 계신 사업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리고 그 사업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MD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들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번에 약간 이제 거기서 이제 일자리 그러니까 그냥 이제 직원이었을 때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오늘은 사업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약간 중심 두고 많은 저희 궁금증들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워밍업은 좀 된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인터셉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현재 한국과 중국을 오가시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전에도 한국 기업, 중국 기업 모두에서 다 일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큰 차이점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업무 성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요? 네, 현재 한국 기업에서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네. 중국 제가 근무했던 미션뉴스 그룹의 경우에는 네. 20대 제가 젊은 나이에 이제 그룹사의 임원으로서 근무를 해볼 수 있었던 경험이 가장 크게 발휘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주요하게는 일에 대한 업무의 성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모두 양쪽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현재 이 양쪽에서 사업을 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많은 준비를 당연히 하셨겠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해보니 좀 이런 부분이 어려웠다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업무의 차이점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정형화된 프로세스로 이제 세팅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오픈일을 예상하고 오픈에 맞춰서 인테리어나 법인 설립, 직원 채용 등을 준비를 해야 했었는데요. 중국 시장에 처음 진출한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미숙해서 저희가 팀을 따로 만들어서 지원 업무 또한 진행을 도와드렸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너무나 능숙한 부분이었는데 중국의 공휴일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법률이나 노동법 등의 지식이 없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지원 업무의 진행을 도와서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준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국 입점 업체들이랑 같이 노력한 끝에 중국 하이난에 있는 쇼핑몰에 약 7,000평 정도의 28개 브랜드들의 입점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난이라 그러면 그 중국의 하와이라고 부르는 맞아요. 거기 그러면 그 쇼핑몰이 있다는 거예요? 네. 와 진짜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다음에 가면 쇼핑몰 가가지고 제가 한번 좀 인증샷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대표님은 막 되게 난감한 상황이 닥쳐도 막 일희일비해가지고 동요할 것 같지 않고 뭐든지 차근차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게요. 네, 유일하게 이렇게 막 준비하고 다 대비하고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국인들이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네. 네, 이런 점 어떤 게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중국인들과 의사 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문화적인 차이점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던 그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통 이제 중국에서 진출을 해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이제 말을 하고는 하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대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름을 이해를 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중국인들과 함께 업무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어 공부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중국에 사업을 하러 가신 거잖아요. 단순히 중국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거래처 직원이 되고 또 동료가 되는 건데요. 함께 일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없나요?
중국 직장에서도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상하 관계라 해서 저희 나라처럼 이제 무조건 상사의 말만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될 행동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중국인들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의 그리고 체면이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이 다를 때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한국 직장 상사의 경우에는 이제 변명한다거나 이제 돌려 말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 또한 이제 중국 문화에서 오는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직원이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는 그 의견을 일차적으로는 이제 상사의 경우에는 한번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중 직원한테 천천히 이제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다 모든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한 명의 직원을 나무라거나 이제 체면에 깎는 행동들은 이제 중국에서는 절대 금해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또 한국보다 좀 중국에서 좀 이게 그 사업하기 좋은 점 같은 거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중국의 경우에는 업무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한국보다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은 말을 자주 바꾼다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거. 네. 이것을 자칫 돌려 말하거나 이제 변명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절대 자기네들의 의견을 딱 잘라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돌려 말한다거나 약속을 안 지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약간 이제 뭐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해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막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문화적인 습관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계약서인데요. 계약서의 유연성과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정형화된 계약서를 가지고 쌍방이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이 중국의 경우에는 그만큼 계약서의 내용도 많이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풀이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의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이 더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중국을 진출하는 이제 하나의 외국 기업으로서 더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해당 문구 하나로도 변동될 수 있는 폭이 크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계약에 있어가지고 유연한 업무 형태는 한국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렵겠네요, 그런 거. 정말 너무 꿀팁이네요. 진짜 이런 거는 실제 사업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네. 혹시 중국에서 우리 대표님처럼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이런 점은 정말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가요? 좀 체감적으로 느끼세요? 네, 실제로 중국에서 창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음식점 창업이나 쇼핑몰 창업 등의 이제 창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요새 청년 창업을 많이 지원을 하긴 하나 이제 중국에서는 청년 창업보다는 이제 장년층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창업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또 사업할 때 되게 자신감이라는 거 중요하잖아요. 나는 이거 된다라는 확신 가지고 좀 하지 않으면 또 사업 솔직히 쉽지 않을 텐데 또 반대로 또 제일 위험한 게 자신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넘치는 자신감도 좀 본인 스스로 좀 의심할 필요도 있고 이거 정말 될까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좀 진짜 자신감만 가지고 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니까 중국을 가져가기만 하면 잘 될 것 같다라든지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통했으니까 중국을 가져가기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가장 큰 위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염려에 두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 중국인 이렇게나 다르고 또 한국 문화, 중국 문화 차이점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겁 없이 도전했다가 혹시 대표님 보신 사례 중에 좀 힘들었던 케이스, 잘 되지 않았던 케이스들도 혹시 있을까요? 겁 없이 창업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제 한국의 많은 대형 백화점이나 음식점, 의류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을 해서 실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제 가장 이제 크게 유통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이제 이 기업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의 경우에 이제 중국 회사와 합작을 통해서 중국의 이제 몇 개 지점에
이제 큰 대형 쇼핑몰을 짓고서는 이제 네. 유통 사업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사실 정책 정보에 대한 미흡이라든지 이제 처음에 초기 세팅 단계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해서 결국에는 이제 오픈도 못 시키고 이제 문을 닫게 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기업은 사실 이 중국의 청콩그룹처럼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이거든요. 중국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없었던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중국에서 사업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땐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실 중국 상권에 대한 정보 분석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인과 중국인의 문화에 대한 이제 정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미숙한 언어,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계획성 없는 점포 확장 등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국과 중국의 이제 근본적인 그 차이가 어떤 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 부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굵직한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유행이 상당히 빠르고 매년 이제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유행이 되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한번 유행이 되기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행이 한번 되고 나면 전국으로 퍼지기까지 이제 유행 그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반면에 또 중국은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 유행의 속도나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 주위도 그렇고 이렇게 중국에서의 크고 작은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막 섣불리 덤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혹시 중국에 창업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그들에게 뭔가 조언의 말씀을 좀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창업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초기에 중국을 진출하셨던 대부분의 분들의 이유는 저렴한 인건비와 저렴한 물가 등의 이유로 진출을 하셨는데요. 중국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직원을 써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나 중국인과의 교류도 없었는데 단순히 중국의 시장성만 보고 진출하신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중국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언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중국을 진출하신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음식이나 그들이 생활하는 생활 습관, 그들이 즐기는 문화를 꼭 경험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이어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겠지만 일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인학고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짜이첸! 짜이짠! 바이바이! 바이바이.